네, 여러분,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디어를 떠오르는 방법은 아주 다양한데요.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에 적용할지 말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좋겠습니다. 우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입니다. 아이디어를 찾을 때는 우리 주변에서 본 것을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는 거냐면 본 것이잖아요. 어제 본 것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. 어제 본 것을 떠올릴 때 어떻게 떠올리냐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막 물건들을 말하면 되는데요. 생각나는 대로 물건들을 등을 이야기하면 된다. 막 얘기만 하면 안 되고 얘기하면서 적어야죠. 근데 이 생각이 여러분들 아주 자주 잘 난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어제 본 물건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.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있잖아요. 그럼 어제 내가 갔던 장소를 현재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. 물론 뭐죠. 어제 있던 장소가 지금 있던 장소예요.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 있던 어떤 장소로 내가 상상해서 이동을 하면 그 주위에 있는 물건들이 쉽게 떠올라요.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어제 있던 장소로 이동해라. 그래서 거기서 본 물건 내 이름을 적어요. 그래서 다양한 물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제 있었던 곳 가봤더니 스티커가 있고 뭐 테이프가 있고 또 뭐가 있냐 케이블이 있고 충전 케이블이 있고 어, 이렇게 보니까 가방이 있고 또 플라스틱 박스가 있네. 또 뭐가 있을까 했더니 저쪽에 물티슈가 있어요. 네, 이런 것들을 이렇게 떠올려서 이름을 적는 거예요. 이것이 물건의 이름을 적는 게 아무것도 아이디어가 없을 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. 두 번째는 뭐냐? 첫 번째는 물건의 이름을 적으라고. 두 번째는 실수했던 적, 뭔가를 사용하면서 실수했던 적을 떠올리라, 상상하라. 그래서 전에 봤더니 이게 우리 수도꼭지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.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을 때 대야가 너무 컸다. 그래서 엎질러졌던 적 이런 것들 떠올리고 세 번째가 일이 잘 풀렸던 거 말고 잘 안 풀렸던 적이 있어요. 되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적. 예를 들면 밖에서 풀을 뽑아야 되는데 풀을 손가락으로 뽑으니까 잘 안 뽑아져요. 풀 뽑기 할 때 안 되는 점. 할 때 안 되었던 점. 또 뭐가 있을까요?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냉장고 문을 쾅 하고 벽에 부딪혔어요. 냉장고 문이 쾅 열릴 때. 쾅.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됐던 점.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 있죠. 그런 것들을 적으면 돼.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던 뭐 저기 불이 번쩍번쩍 하는 뭐라고 할까? 검을 한번 만들어 봤다. 그걸 뭐 뭐라죠? 코스프레 검? 이런 것들. 그리고 잘 구르는 뭐 도구들 이런 거. 이런 것들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. 이 중요한 건 많이 적었을 때, 이 실수했던 적이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한번 만들어 이걸 많이 적었을 때 내 생각이 넓어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거죠 이게.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키울 때 실은 요령이 있어요. 요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그리고 지금에서 과거로 그러니까 시간적, 공간적 거리를 점차 확대해 보면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안 되고 그쪽으로 장소 이동을 상상하고 그리고 이동한 곳에서 발견한 본 물건이나 어떤 불편했던 일들을 적는 일 이게 우선되어야만 발명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렇게 말했는데 실은 반짝 선생님도
이게 지금 뭔가를 설명할 때 없던 걸 가지고 막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걸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. 그렇다고 또 완전히 새로운 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? 예, 이렇게 일단은 적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일단 그 1번 물건의 이름을 적고 나서는 1번 어떻게 하냐? 두 개를 더하면 돼요. 스티커하고 물티슈. 그러면 스티커 물티슈. 어, 이렇게 이게 발명 하나예요. 발명 1. 선생님 그냥 이렇게 글자를 두 개 더하는 거. 어, 물건을 더한 거예요. 스티커와 물티슈.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? 사람들은 강제결합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걸 더하기 기법이라고 해요. 더하기 방법. 다음 발명 두 번째 해볼게요. 두 번째는 실수했던 것.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을 때 대야가 너무 컸다.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크기 조절이 가능한 대야. 수도꼭지가 유연한 세면대. 이런 것들을 발명할 수가 있죠. 네. 세 번째, 내 마음대로 풀 뽑기 할 때 풀을 뽑는 도구. 발명 3이라고 써야겠죠. 풀을 뽑는 도구. 또 뭐예요? 풀을 베는 도구. 풀을 누르는 도구.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겠죠. 발명 4는요.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. 저는 공을 발로 차면 그 공이 뭐라고 해야 될까? 계속 구르는 거? 아니면 반대로 굴러주는 것? 내가 발로 차면 그 공이 어찌됐든 간에 간 방향과 반대로 오는 공을 차면 다시 나에게 오는 공.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. 왜 만드냐고 묻는다면 실은 반짝쌤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. 그냥 여기에 적은 것 중에서 그냥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. 이 방금 생각한 거죠. 이 강의를 처음 듣는 사람은 이걸로 발명되어야 된다고 해도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죠. 뭐. 그런데 왜 여기서 이걸 가지고 만들어내도 된다고 얘기를 하냐? 그냥 이거는 아이디어일 뿐이거든요. 자기가 생각한 걸 아이디어라고 그래. 그렇지만 이거를 적고 상세하게 뭔가를 이렇게 말하고 그런 일을 하면 그게 드디어 발명이 되는 거예요. 일단 뭐 이 아이디어 수준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아이디어를 내기를 추천드리죠.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?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발명했지를 보면 돼요.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이 한 발명을 우리가 쳐다보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얻어서 막 발명이 엄청 잘 될 것 같죠. 실은 그걸 보면 이거 뭐야? 관심도 없고 이거 별것 없네. 이거 별것 없네. 전부 다 무슨 생각만 드냐면 별것 없네라는 생각만 들면서 더 발명이 안 돼요. 왜 그럴까요? 발명을 아주 멋진 물건이나 세상에 없던 정말 신기한 물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너무 큰 기대를 하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있는데 내 눈에 보인 건 별것 없는 것들이야. 전부 다 좋지 않아 보여. 그래서 발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포기하게 되는데요. 발명은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어떤 아이템 똑같은 아이템이라 할지라도 그 연구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. 이 제가 종종 드는 예인데 혹시 발명하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. 지우개 달린 연필을 발명할 거예요. 그랬더니 여러분들 바로 뭐라고 하죠? 선생님 그거 있잖아요. 있어요. 알아요.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? 이런 거? 잠깐만. 이렇게 연필 이렇게 있고 이 연필 있고 여기 뒤에 이렇게 지우개 이렇게 달려 있는 이 지우개 달린 연필?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. 저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. 저는 어떤 지우개 달린 연필을 할 거냐면 반짝샘의 지우개 달린 연필은 그런 게 있구나. 그런데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? 재미가 없어. 그래서 어떻게 했냐? 저는 이런 연필에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. 지금 연필에 끼워서 사용하는 지우개인데 링으로 달려 있고 여기 이렇게 지우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냐? 손으로 빙글빙글 돌리면서 장난도 칠 수 있는 이게 피제 스피너던가요? 그렇게 돌리는 거 있죠? 그런 것처럼 생긴 지우개 달린 연필이거든요. 여러분이 생각한 지우개 달린 연필 아니에요. 이렇게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리 형편없는 것이라도 정말 아이디어가 생각 안 나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져다가 이거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. 어떤 걸로?
새로운 쓸모를 더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만든다는 거 꼭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그 발명 설명서를 작성해 볼까요? 제가 볼 때는 스티커 물티슈 좋을까요? 이걸로 가지고 뭐 이걸로 그러면 스티커 물티슈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여러분 안녕.